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 됐고 2달 되면 어여쁜 딸아이의 엄마가 되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40대라고 하니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도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저는 재혼이고 남편은 초혼인 그런 부부입니다. 전 남편과는 1년 조금 지나지 않아 이혼했고요. 중간이 없다고 첫 번째 결혼은 24살이었어요. 첫사랑 남자랑 결혼했던 건데 제가 임신하고 5개월이 지났을까? 전 남편이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그 충격에 유산하게 되어 그 길로 이혼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결혼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이자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인생의 오점 같은 거였는데요.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 저에게 맹목적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남편은 저보다 4살 연하인데 저를 무려 5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도대체 나이도 많고 이혼녀인 제가 어디가 그렇게 좋다고 저런 순애보를 보이는 건지. 결국엔 저도 남편의 인내심과 정성에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에 이렇게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끝끝내 이 사람의 마음을 외면한다면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남자를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연애는 늘 행복하고 설렘 그 자체였는데 남편과 있는 모든 순간과 시간이 저에겐 로맨틱 코미디처럼 달달하고 재미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연애는 좋지만 결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반대할 이유가 1도 없었지만 시부모님이 저를 좋아할 거라는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뭐라고? 재혼? 아니, 나이 많은 것도 싫어 죽겠는데 이혼을 했었다고? 그래 놓고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 둘 다 혼자고 서로 좋아하는데 할 수 있지. 이놈의 새끼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혼녀랑 결혼을 해? 어머니, 저 나이도 많고 이혼 경력도 있는 건 맞는데요. 누구보다 기주씨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도 제가 기주씨 탐내는 거 염치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주씨 마음 받아주지 못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 사람밖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할게요. 이런 말 치사하고 궁색한 거 알지만 먼저 결혼해서 제 잘못은 하나도 없었어요. 잘못이 있었다면 참고 살 수 없어서 이혼했다는 것 뿐인데 그 일로 매도된다면 저도 너무 억울해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믿긴 뭘 믿어? 아, 진짜 내가 전생에 무슨 중한 죄를 졌다고 너 같은 며느리를 봐야 하는 건지. 그래도 어쩌겠냐? 내 아들이 너만 바라보고 저렇게 늙은 총각이 되어가는데. 그래도 내가 너 믿는다는 건 아니니까 좋아할 거 없다. 그나마 네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하니 그것 하나는 봐줄만 해서 참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랑 우리 집에 충성하고 살아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과격하게 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무슨 군대도 아니고 충성을 하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아 씨랑 결혼할 거야. 내가 정아 씨랑 결혼하려고 기다린 시간이 몇 년인데 엄마가 내 사람한테 뭐라고 해. 계속 장남 얼굴 보고 살고 싶으면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내 사람 귀하게 여기면서 살 거니까. 이렇듯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지만 그나마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
그거 하나 보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어요. 게다가 남편이 장남이니 남편 나이가 한창일 때 저를 만나 저만 바라보며 흘려보낸 시간이 있었으니 더는 자기 아들을 결혼도 못한 노총각을 만들 수 없어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하셨는데요. 장남의 결혼이 늦어진 만큼 그 사이 시동생인 도련님이 먼저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손이 형님 없이 편하게 지내던 동서가 있었는데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군요. 첫 만남부터 텃세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가뜩이나 제가 싫어 죽겠다는 시어머니 옆에 여우 같은 동서가 찰싹 달라붙어 이간질이란 이간질을 골라 하니 저는 미운 털이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놓고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염치는 없지만 저희 친정에 SOS를 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려니 정말 돈이 한두 푼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다시는 가정을 이루지 못할 줄 알았던 딸이 재혼을 한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기꺼이 1억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반가웠던 저와 달리 남편은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나 보더군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1억을 주겠다고 한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남편이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때는 저도 너무 놀라 토끼 눈을 하고 남편을 쳐다봤죠.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아무 말 없었잖아. 우리 지금 한 푼이 아쉬운데. 그래, 자네 혹시 자존심 상해 그러나? 우리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래, 다른 마음은 추워도 없어. 자네가 우리 딸이랑 결혼해주는데 그가 1억이 아깝겠나? 아닙니다, 장인장모님. 제가 정화 씨랑 결혼해주는 게 아니라 정화 씨가 저랑 결혼해주는 거예요. 제가 정화 씨 쫓아다닐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돈은 마음만 받을게요. 제가 너무 염치가 없고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럽긴 뭐가 부끄럽나? 우리 딸 얘기 들어보니 두 사람 돈 때문에 집도 못 구할 것 같다며. 내가 능력이 있으면 2억이든 3억이든 더 해주고 싶은데 오히려 1억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아예 내가 집을 하나 사주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아빠, 장인어른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정말 죄송해서 안 돼요. 저희 집에서는 한 푼도 안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힘으로 시작해 볼게요. 꼭 그러고 싶습니다. 정아 씨랑 상의하지 않은 이유도 사실 그래서예요. 제가 정아 씨 말이면 죽는 신용도 하는 사람인데 정아 씨가 그냥 그 돈 받으라고 하면 저는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야, 그럼 그냥 받으면 되지. 아니야, 나는 부족해도 우리 힘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살림 키우면서 자기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게 더 재밌잖아. 그리고 신호는 원래 집이 작을수록 좋대. 그럼 혼수도 적게 해도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소꿉장난하듯 살면 되지. 나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정말 못 말려. 순수한 거야? 아니면 무모한 거야? 기껏 손 벌렸는데. 정아야, 우리 정서방이 이런 마음인데 너는 복도 많다. 엄마는 우리 사위가 멋있기만 한걸. 그래, 요즘 젊은 사람이 저런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내가 고맙네. 우리 딸 나이는 많아도 아직 철이 없어. 자네가 잘 좀 품어주게나. 내가 정말 자네 생각을 하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야. 장인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건데
벌써 우시면 안 되죠. 제가 평생 행복한 눈물만 흘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님을 부족한 저한테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남편 참 멋있죠.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코끝이 찡해 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날아간 1억이 아까워 제대로 감동을 느낄 수 없었는데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전세는커녕 월세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거기에 결혼식에 신혼여행, 그리고 혼수까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기만 했는데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참고로 남편의 직업은 자영업자였습니다. 낮에는 카페를, 밤에는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는 곧잘 되는 편이었어요. 특히 위치가 제가 근무하는 구청 근처였는데 저도 남편의 가게 단골 손님이었죠. 점심에는 간단한 식사 메뉴와 샌드위치가 있었는데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저에겐 백종원 선생님 같은 사람이었죠. 음식에는 정말 진심인 사람이었거든요. 어쩌면 그 모습에 제가 먼저 반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 선택했을 뿐 남편처럼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에 미쳐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용기와 성실한 노력에 존경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의 일에는 늘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모은 돈이 닦아놓고 1억이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좀 우울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상황에 맞춰서 시작을 하되 매일 행복하게 지내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이없게도 저희는 결혼식을 하고도 한동안은 따로 지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인터넷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어를 다니면서 집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턱이 없으니 결혼식이 다가오는데도 집을 마련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아주 죽으려는 법은 없는 건지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뜻밖의 히트를 쳤고 제가 발에 불이 나게 드나들던 부동산 할아버지가 제가 딱했는지 백방으로 집을 알아봐 주셨는데 하늘도 저희 노력에 감탄하셨는지 2번 다시 나오지 못할 물건을 내려주셨어요. 오늘 퇴근하면 당장 우리 부동산으로 튀어와. 내가 색시 보여주려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 이런 물건은 절대 나오지 않는 물건이야. 색시가 간절하게 구하니까 하늘에서 주신 기회라고. 정말요? 저 끝나자마자 날아갈게요. 절대 다른 사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당연하지. 내가 꼭 쥐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후딱 오기나 해. 저는 그날 일이 손에 하루 종일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6시 정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동산으로 달려갔는데요. 제 예산 안에 들어온 집이라기보다 아파트였는데 이 정도면 대출을 좀 받더라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집이었죠. 서울에, 그것도 아파트인데 9억이긴 했지만 시세보다는 정말 현저히 저렴한 나름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원래는 전세 정도만 들어갈 수 있으면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매매의 기회가 찾아오다니 그 기회를 잡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그날 바로 저는 가계약을 하고 남편에게 달려가 신이 나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남편의 대답은 하나였어요. 자기가 좋으면 계약해. 나야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오케이지.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래도 꼭 같이 보고 정식 계약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늦은 시간에 다시 집을 보게 되었고 남편도 이 정도면 도배랑 간단한 수리만 해도 되겠는데? 라며 만족해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신혼집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 집이 원래 은퇴하신 노부부가 사시던 집이었는데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고 헐값이라도 좋으니 빨리만 팔아달라고 나온 매물이더라고요. 그리하여 그 집의 주인이 된 저희였는데 하나하나 신혼살림을 장만하고 집을 꾸미고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20평대 작은 소형 아파트지만 이보다 더 궁궐은 저희 주부부에게 없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저희가 집을 샀다는 소리를 듣게 된 시어머니는 드디어 장가간 아들을 출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걱정을 덜었다고 좋아하셨는데 그때 이상하게 샘을 내던 사람이 동서였어요. 동서는 집을 사고 싶었지만 계속 살 수 없었거든요. 도련님 직업이 집에서 일하는 전업투자자였는데 말이 좋아 전업투자지 집에서 주식이랑 코인 투자한 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직장 생활 중에 투자로 재미를 본 게 시작이 되어 아예 들어앉아 투자만 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에 반면 동서는 작은 사무실에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둘의 직업과 벌이가 좋지 않다 보니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제 직업이 공무원이라 대출 나오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남편도 한 달에 5, 600만 원 이상은 순이익으로 가져오니 그걸 나름 샘내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집까지 산다고 하니 배가 아플 수밖에요. 사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집이 없어서 따로 살 땐 동서가 그게 무슨 부부냐고 중간에서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저희가 덜컥 집을 살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싼 집은 분명 문제가 있는 집일 거라고 재수없는 소리를 정성껏 했는데 저희 남편이 나서서 그런 말을 왜 하냐고 대놓고 면박을 주니 도련님이랑 싸움까지 나는 등 난리가 아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보다는 동서 편이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은근슬쩍 동서와 도련님 편을 드셨는데요. 그럴 때는 시아버님이 나서서 저희 편을 들어주셨어요. 시아버님은 평소에도 시어머님이 너무 나대는 성향이고 또 말을 함부로 한다며 불만이 많으셨는데 제가 시집오고 동서 편만 들려고 하니 시아버님이 중심을 잡으려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가만 보니 저희 신랑은 시아버님 성격을 또 도련님은 시어머니 성격을 닮은 것 같았는데 도련님은 은근히 자기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건데 남자가 요리 같은 하찮은 일 한다며 무시했고 자기는 막말로 백수인 주제에 대단한 사업가이자 경제 전문가인 양 나대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저 허세만 떨고 있는 한심한 백수였는데 자기 위치를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뭐 이왕이면 그 투자라는 것도 잘 좀 해서 자기 가족에게 효도하고 자기 식구들 잘 챙기고 살면 좋을 텐데 딱 봐도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할 즈음 동서가 기다리던 임신을 했다고 난리 버거지를 쳤는데 계산도 이상하지. 자기가 임신을 했으니 결혼 축의금을 퉁치자고 했어요. 물론 안 받아도 상관없긴 했는데 저런 말을 당연하게 하는 게 좀 뻔뻔해 보였죠. 형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축의금 내고 형님이 저 임신했다고 축하금 주면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괜히 봉투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식구끼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결혼할 때 아주버님도 뭐 흡족하게 축의금을 주신 게 아니라서 저희도 따라하기가 그렇거든요. 어머, 그랬어? 우리 그이가 축의금을 얼마를 했는데? 에이, 그건 말 못하죠. 괜히 가족끼리 감정만 나빠지고. 혹여라도 아주버님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진짜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쌤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는 마치 큰 아량을 베풀어주는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저렇게 말하니 이상하게 더 궁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 바로 남편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축의금을 얼마나 빈약하게 했길래 동서가 저러는 건지 저는 알고 싶었거든요. 뭐? 재수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 나 참 기가 막혀서. 기석이 이놈이 지 와이프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했네. 하기사, 내 그럴 것 같더라. 뭔데? 나 지금 엄청 궁금해. 축의금으로 나는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놈이 빚이 좀 있다는 거야. 지 와이프한테 아직 얘기를 못 했는데 이거 들키면 사기 결혼이라고 난리칠 거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그때 1,000만 원인가? 그거 갚아주고 축의금으로 10만 원 했지. 그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보는 눈이 있으니까 봉투만 한 거야. 뭐? 그런 거였어? 그래도 동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을 테니 서운하긴 했겠다. 어찌됐든 가족이고 형인데 꼴랑 10만 원 했으니까. 뭐야,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나는 1,000만 원 넘게 했지. 그래, 그러니까 도련님이 나쁜 놈이라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큰 돈을 뭐 이쁜 동생이라고 해줘. 그래도 어떡해. 나는 그때 자기 쫓아다니느라 언제 장가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럼 동생 놈이라도 장가를 보내야지. 근데 그 1,000만 원 때문에 파토나는 걸 보라고? 그래도 그놈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지. 어찌되었든 그런 오해가 있었으므로 저희는 결혼할 때 동선의 축의금도 받지 못했는데 저도 똑같이 입을 닦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임신 축하금 대신 백화점에서 아이 베넷 저고리랑 실내복을 사서 선물했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은 동서 표정이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저는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하고 동서에게 영수증까지 챙겨주었죠. 여차하면 가서 바꾸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형님, 그럼 이거 전부 환불해서 돈으로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마침 받은 게 있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왜 멍청하게 선물까지 주고 이런 심부름 하나. 저 자신을 자책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저희 집을 장만하고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동서는 입이 대빨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집들이는 언제 할 거냐라며 훈수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글쎄 되는 대로 하려고. 아직 가전이랑 가구가 다 들어온 게 아니라서. 에이, 괜히 어물쩍 시간만 끌고 집들이는 친정 식구만 불러서 하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면 양과 똑같이 하지. 동서는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니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형님 별로 안 좋아하니까. 형님도 집들이 때 우리 식구는 초대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럴 리가.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행여 어머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내가 동서 임신해서 봐주곤 있지만 많이 벼르고 있다. 어머, 형님이야말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벼르긴 뭘 벼러요. 저는 단지 제가 먼저 시집온 며느리로서 형님에게 주의사항을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여기서 더 미운 털 박히면 큰일이시잖아요. 아니, 나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관없는데. 이미 중간에서 동서가 이간질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마음에 들 수 있겠어. 됐고, 우리 정말 기본적인 예의랑 선만 지키자. 막말로 내가 나쁜 마음 먹고 형님 노릇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동서도 그만 까불어. 이건 경고다. 저 소리를 하는데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어머 어머 이 소리만 연신하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 무슨 붕어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더욱 그즈음 집 꾸미는 게 재미있었는데 남편과도 합쳐서 매일 알콩달콩 지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마지막 가구가 도착해 집들이 날짜를 잡았는데 동서가 한 마리 걸리기도 하고 해서 시댁 식구들 먼저 초대하기로 했죠. 남편이 음식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또 남편한테 전부 시켰다고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솜씨는 부족해도 이번에는 제가 전부 하겠다고 남편을 말렸어요. 물론 남편은 제 옆에서 간도 봐주고 재료 손질도 도와주며 가만히 있지 못했는데 그래도 메뉴 선정부터 조리까지 전부 제 손으로 했죠. 그래서 나름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고 시댁 식구들을 맞이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동서는 차린 음식보다 집 구경하기 바빴어요. 심지어 동서는 제 허락도 없이 안방에 들어가 붙박이장까지 열어봤는데 그건 정말 예의가 아닌 행동이라 제가 나서서 제지를 했죠. 그러자 동서는 나는 그냥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겉으로는 단정한 사람들이 또 이런 데는 마구 쑤셔놓고 그러니까 형님도 그런가 한번 열어봤어요. 불편했으면 죄송해요. 라며 혼자 희죽거리며 안방을 나섰는데 정말 성질 같아서는 뒤통수라도 한껏 휘갈겨주고 싶은 걸 겨우 꾹 참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식구들이 모두 앉아 식사를 했는데요. 아버님이 뭘 이렇게 많이 차렸냐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셨고 남편은 제 기를 살려줄 의도로 이거 전부 이 사람이 한 거야. 제가 옆에서 좀 돕겠다고 했는데 못하게 하더라고. 라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그때는 좀 쑥스러웠죠. 그런데 음식 맛을 보던 시어머니가 이건 너무 싱겁다. 이건 간이 안 맞다. 딴지를 걸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에 동서가 혼자 또 재미있다는 듯 웃고 있더군요. 정말이지 꼴보기 싫은 두 여인네였는데 어쩌겠어요. 저런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앞으로 더 봐야 하는 걸요. 그래서 모든 걸 체념하고 이 시간이 빨리 끝나 식구들이 모두 돌아가길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별로 나오지도 않은 배를 부여잡고 거의 바닥을 구르듯 아프다고 하는데 식구들이 모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119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가져오니 동서가 아니라고 말렸고 제가 뭐가 아니냐고 당장 병원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때 동서가 조금 안정을 찾은 듯 하더니 좀 누워있고 싶다며 저희 부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방으로 들어간 동서가 갑자기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고 또다시 배가 아프다며 신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애가 타는 시어머니가 잠긴 방문을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아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니 아가?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지고 있어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네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아가 이 문이라도 열어봐라. 혼자 그렇게 끙끙 앓지 말고. 그래 여보 이 문 좀 열어봐. 아니야 괜히 아픈 거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나 참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도대체 이게 남의 집에서 할 짓인가. 저는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냉정한 인간이라서라기보다 동서 하는 짓이 이상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방문 앞에 서서 동서 그러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자. 내가 지금 구급차 부를게. 식구들 걱정하는데 병원 가서 확인하자. 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딸깍하고 잠겼던 문이 열리더군요. 그리고는 땀을 한 바가지 흘린 듯 기력 없는 모습으로 나온 동서가 집에 가야겠다고 하는데 도련님은 병원 안 가도 되는 거냐고 연신 물어보며 동서를 부축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도끼 눈을 뜬 시어머니가 음식에 뭘 넣은 거냐며 저를 추궁했고, 저는 넣긴 뭘 넣었겠냐며 주방에 들어있는 조미료와 음식 안에 든 재료가 다라고 설명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 만약 우리 손주 잘못되기만 하면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며 악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제가 무얼 잘못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억울하기만 했어요. 거의 억지로 하게 된 집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건만 이런 대우를 받으니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 이게 왜 제 잘못이냐며 제 편을 들어줬는데, 그 순간에는 동서 아픈 것이 더 중요했던지라 모두 노르르 동서를 따라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틀 정도가 지났을까? 동서한테서 황당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소중한 아이를 잃었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달라고 했는데요.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아이를 잃었다면 유산한 거냐고 제가 물으니, 그날 하루 종일 끙끙 앓았는데 화장실에서 무언가 와르르 쏟아지는 듯 하혈을 했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니 자연 유산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일단 그것부터 이상했어요. 제가 순수하지 못하고 때 묻은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신 초기도 아니고 5, 6개월에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역시 유산의 경험이 있던 터라 동서 말은 전혀 신빙성이 없었는데, 원하면 병원 진단서도 떼어줄 수 있다고 기고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최 보상금을 얼마를 달라는 거냐고 제가 한번 떠보니 사람 목숨값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냐고 헛소리를 시작하다 끝내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알았고 남편과 상의하고 연락한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동서가 저를 너무 만만하고 또 순진하게 본 게 나중엔 귀엽기까지 했는데, 제가 전부터 동서 배가 너무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던 차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남편 역시 어처구니가 없다며 증거라도 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초음파 사진 구하는 건 일도 아니고 심지어 산모 수첩도 허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돈을 떠나서 확인해 봐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함정을 파기로 했죠. 동서, 내가 그이랑 상의해 봤는데 어찌됐든 아이를 유산했다니 그건 참 유감이고 미안해. 그래서 동서가 말한 대로 보상은 해야 이치에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5천만 원은 과하지 않아?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 한 3천만 원 정도로 해주면 안 되겠어? 어머 형님, 깎을 걸 깎아야죠. 어떻게 시조카 목숨값을 깎아요? 저는 그러기 싫어요.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대출이라도 받아서 만드는 수밖에. 알겠어. 그럼 대신 한 달 정도는 말미를 줘.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지?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저희가 월세가 좀 밀려서 그게 급하긴 한데 제가 집주인분께 사정을 해볼게요. 대신 한 달 이상은 저도 못 기다려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 잃은 엄마가 오히려 그 목숨값으로 저런 말을 하다니. 세상에 저런 엄마가 어디 있나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한 달이 지났죠. 저는 일부러 그 기한을 맞추지 않았어요. 똥줄 타는 동서 모습이 보고 싶었고, 그 후 동서는 마치 빚쟁이 마냥 저에게 연락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일하는 구청까지 오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구청 근처에서 보자고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일찌감치 그 약속 장소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요.
그러자 약속 시간이 다 될 쯤 도착한 동서가 초조한 얼굴로 저에게 연신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으려 무음으로 핸드폰을 설정해놨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손톱을 깨물고 사지를 떨며 안달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를 잠시 뒤 동서한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동서는 받기 싫은 얼굴을 하더니 이윽고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하는 소리가 심상치가 않더군요. 그리고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는데 저는 하마터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네요. 내용이 그야말로 사랑과 전쟁 같았거든요. 준다니까. 내가 그 돈 받아서 주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준다고. 내가 5천만 원 준다고 하잖아. 막말로 나만 바람 폈어? 재미는 같이 보고 왜 이래? 이제 와서 우리 남편한테 다 말해봤자 피장파장 아니야? 나는 솔직히 자기 사랑했어. 그래서 이혼하고 자기랑 살려고 했어. 근데 도중에 마음 바꾼 건 자기잖아. 돈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당신 자식 가졌다가 유산까지 했는데. 비록 6주 만에 계류 유산하긴 했지만 나야말로 피해자야. 저는 저 놀라운 대화를 저만 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이 핸드폰으로 잘 녹음했고 동서가 열을 올려가며 통화를 한참 하는 도중 짠 하고 나타났는데 동서가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떨어뜨리더군요. 덕분에 저는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전부 알게 되었어요. 저장한 이름으로 발칙하게 김사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자 이름인 척 들키지 않으려 그렇게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대신 받고 돈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한 후 전화를 끊었는데 동서가 저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내가 여기서 다 들었는데 어떻게 할래? 네 입으로 이실직고 하고 도련님이랑 깔끔하게 이혼할래? 아니면 내가 이 녹음 가족들한테 까고 개망신 당한 채 이혼당할래? 나도 나름 인정을 베풀어주는 거야. 나는 순간 뻥인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하긴 했었네. 남의 애를. 그래서 화장실 하열로 유산했다고 했구나. 그것도 경험이라고. 뭐야? 수작 부리지 마. 나는 그 이해를 잃었어. 네가 만든 음식 때문에. 내가 만든 음식 때문에? 웃기고 있네. 너 증거 있어?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어야지. 우길 걸 우겨. 언제부터 계획했니? 왜? 너랑 같이 재미 본 그 남자가 도련님한테 너 바람핀 거 불기라도 한대? 그래서 돈 달라고 한 거고? 아니야, 소설 쓰지 마. 웃기지 말고 돈이나 내놔. 내 돈 5천만 원 내놓으라고. 저는 그때 솔직히 여기엔 쓸 수 없지만 욕을 한 바가지 했어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쪽팔렸고 인생 그렇게 후지게 사는 게 짜증나서 한 소리 했는데 동서는 제가 한 욕에 충격을 먹었는지 분해서 온몸을 덜덜덜 떨더군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이라는 말미를 동서에게 줬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동서는 자진납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아이도 잃고 더는 못 살겠다며 이혼하자고 도련님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말이 진짜 어이가 없었죠. 저는 마지막 아량으로 저희 남편한테도 아직 그 녹음 파일을 까지 않았는데 원망 섞인 말들이 시댁에서 들려오자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일 먼저 녹음 파일을 오픈했고 곧이어 시댁 식구들에게도 들려줬는데 동서는 펑펑 울면서 조작된 파일이라며 저를 또 음해하기 시작하더군요. 형님은 그런 가짜 파일을 만들 만큼 제가 미우세요? 알겠어요.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이 집에서 떠나면 되잖아요. 그래. 근데 나 때문이 아니라 동서 때문에 이 집을 나가는 거지. 동서가 이러면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내가 김사랑 씨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 핸드폰 저장한 사람 김사랑 씨. 동서도 잘 알지? 하기사 잘 알지. 그 사람 애까지 가졌었는데 설마 모르겠어? 어서 들어오세요, 김사랑 씨. 사실 저는 이왕 판이 깔아질 거 제대로 한 방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서 직장과 주변을 탐색해 그 같이 바람핀 놈을 찾아다녔고, 그놈도 뻔뻔하게 가정에 있던 놈이라 제가 그 사실을 지 와이프한테 불겠다고 그때 동서한테서 딴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 자기가 먼저 저한테 시키는 건 뭐든지 한다고 매달렸는데요. 그래서 올커니하고 시댁으로 초대를 했죠. 그렇게 사건의 중심인물이 모두 참석했고 동서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동서는 끝까지 제가 꾸민 거라며 바락바락 우겼어요. 그런데 증거라는 게 그 남자한테서 엄청나게 쏟아졌죠. 결국엔 동서의 거짓말과 거짓 연기가 온 식구들에게 들통이 났고 도련님은 상심한 얼굴이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수치스러운 집안 꼴을 보여 미안하다고 연신 제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믿었던 며느리한테서 배신을 당한 시어머니는 그날부로 알아눕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집안이 초토화가 되었죠. 여기서 제일 심각한 건 도련님이었어요. 전업 투자자라고 설치면서 여기저기 대출에 사채까지 받아 돈을 전부 잃었는데 마누라까지 바람을 피웠으니 살고 싶지 않다며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저랑 남편은 혹여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 그런 도련님을 백방으로 찾아다녀야 했고 3달 만에 거제도 앞바다에서 폐인이 된 도련님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언니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동서한테 일부 위자료를 받아 도련님의 급한 빚을 해결했는데 그 후에는 월세 보증금을 털어 또 빚을 갚고 시댁으로 들어가 투자는 일제 끊고 일용직 일을 하며 빚을 갚기로 식구들과 약속했죠.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집안의 어른인 시어머니에게 저는 정성을 보이며 살펴드렸는데 제가 먼저 손을 내미니 이젠 의지할 곳이 저뿐인 시어머니는 어렵사리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딸이 없어 늘 외로웠는데 동서가 곰살맞게 잘해주니 그게 그렇게 좋았다며 저를 제대로 보지 않고 덮어놓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쿨하게 그 사과를 받기로 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면 더 잘한다고 나이는 많아도 제가 한해교 한다며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요. 이젠 앉으나 서나 저만 생각하는 며느리 바보가 되셨답니다. 오늘 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어차피 기죽은 놈은 장사하느라 밥도 같이 못 먹잖아. 내가 너 좋아하는 통태탕 끓여놨어. 생선이 얼마나 물이 좋은지 너 먹이려고 내가 잔뜩 샀다. 끝나자마자 바로 와라. 이렇듯 이젠 아들들보다 제가 좋다고 하시는 시어머니신데 도련님도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젠 지난 날을 반성하며 착실하게 살고 있어요. 아직은 빚을 갚으려면 더 벌어야 하겠지만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싶다며 요즘 공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쪽집게 가해도 해주곤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6개월 만에 공시에 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리하여 이젠 시댁 문턱만 넘으면 환영받고 대우받는 영웅이 되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전부 미운 동서덕이라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이러니하기만 하네요. 그래도 뭐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지금은 모두가 행복하니까 그걸로 된 거겠죠. 부디 동서는 그 못된 심보로 두고두고 자기 발에 발등 찍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련님도 여자 보는 눈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여자를 만났을지 이젠 도련님 눈높이 교육도 좀 쪽집게로 가르쳐야 할까 봐요.
이상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맨 앞에서 적어 놓았듯 이젠 저도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곧 태어날 저희 딸이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랑 담뿍 받고 자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보람 있는 날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